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아주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일단 정세영 기자는 혼날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해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제 설명서를 김광현 선수가 네. 국내가 아니고 메이저리그로 갈 것이다라고 호언 앤드 장담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제가 성급했고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해명의 시간을 주신다면, 예. 김광현 선수는 국내보다 메이저리그 잔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부터 괜찮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방송 당시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선 직장 폐쇄가 풀린 뒤 약 20건의 계약이 쏟아졌는데요. 김광현 선수의 이름도 여기서 호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SG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눈치는 챘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잔류 열망이 강한 김광현 선수가 빅리그 잔류를 원하고 있어서 SSG 복귀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기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 확신에 기대서 그렇지 못했다는 점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심한 사주인데요. 이렇게 석고대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었고 그게 맞다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SSG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건가요? 그렇죠. 지난 10월 김광현 선수가 미국에서 시즌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네. 이후 SSG랑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얘기가 오고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신 것처럼 빅리그 직장 폐쇄가 변수가 됐는데요.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SSG가 정말 절묘하게 딱 타이밍을 파고 들었는데요. 6일 김광현 측에 의사를 물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7일 만나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그날 바로 KBO를 통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신분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귀를 공식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만남부터 발표까지 약 이틀 정도 걸렸다고 이틀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다. 아무튼 무엇이 김광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일단 김광현 선수가 다수의 FA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한 번도 최고액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광현 선수가 151억 역대 프로야구 FA 계약, BFA 계약 다 통틀어서 최고액이거든요. 요 금액에 김광현 선수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6경기가 취소되고 그 다음 경기까지 12경기가 취소된다는 소리에 김광현 선수가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사람 미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얄궂게도 네.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금방 풀렸어요 또. 맞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게 이제 11일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애초 예상은 이달 중순까지 간다. 아니면 3월 말까지 이 직장 폐쇄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실제 기존 6경기 외에 6경기가 추가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노사분규가 이게 타결이 되면서 메이저리그가 4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162경기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게 이게 김광현 선수가 SSG 복귀 선택한 이유는 이게 노사분규가 3월 말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토론토와 최근 계약한 일본인 투수 기쿠치 선수가요. 사실 FA 순위에서 김광현 선수보다 밑이었어요. 순위가. 예. 그런데 기쿠치 선수가 3년 3,6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3사 선발급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SSG 잔류를 선택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현실에 정신을 이제 투자해야죠. 그렇죠. SSG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메이저리그 잔류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이제 사실 현실로 돌아와서 메이저리거가 되는 꿈은 이제 접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88년생입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5살. 예. SSG와 계약이 4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39살까지는 KBO 리그에 남아야 됩니다. 사실상 메이저리그 도전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물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알았어요.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더라도 2년 전처럼 메이저리그 갈 때처럼 구단의 허락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르죠. 올해 SSG가 우승 후보니까 우승 딱 시키고 내년에 또 메이저리그 딱 가갖고 딱 글쎄요. SSG는 뭐 김광현 선수까지 복귀를 했으니까 이건 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SG가 가장 취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메워졌는데요. 마운드 그중에서도 선발진 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SSG가 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선발진 박종훈, 문승원 선수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던 게 가장 컸습니다. 사실 올해도 어느 정도 물음표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해 나란히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이 두 선수가 6월쯤은 돼야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또 복귀 후에도 어느 정도의 관리는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4, 5월을 버티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뭐 노경훈 선수 등 좀 선발 자원을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SSG는 이러한 고민을 완전히 좀 덜게 됐습니다. 또 선발진이 안정화되면 보다 또 다양한 불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야, 그러면 SSG 선발진은 좀 이제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탄탄해졌는데요. 일단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 폰트 선수, 노바 선수, 거기에 김광현 선수, 또 시즌 초반에는 노경훈 선수 그리고 오원석 선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시즌 초반에는 이 로테이션은 구성될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노바 선수입니다. 노바요? 이반 노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90승 이상을 따낸 특급 투수인데요. 현재 구위와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아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승이 보장된 문승원과 박종훈 선수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군요. 예, 이렇게 되면 예. 폰트, 노바, 김광현, 문승원, 박종훈 전부 15승이 가능한 투수들로 채워지는데 역대 최강의 선발진을 보유하게 되는 SSG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SSG 하면은 뭐 가을 야구 도전자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뭐 어우쓱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우승은 예.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김광현 선수의 경우 몸 상태가 좋다고 해요. 그래도 일단은 무리는 시키지 않겠다 이런 방침인데 사실 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컨디션을 일단 체크하면서 시범 경기 등판 일정을 잡아 나갈 예정인데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이죠. 16일에 김광현 선수가 입단식 및 기자회견을 엽니다. 예. 구단 쪽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 전에 잡혀 있는 시범 경기 등판은 아직 없고요. 또 출전을 하더라도 입단식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이제 김원영 감독이 선발로 아닌 그 시범 경기에서는 불펜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불펜으로.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김광현 선수가 지금 불펜 피칭을 하는데 147에서 148. 그러니까 지금 뭐 평상시와 똑같이 네. 공을 잘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147. 어떻게 치죠? 김광현 선수 상황 듣다 보니 류현진 선수 소식도 궁금한데 이제 뭐 직장 폐쇄도 끝났으니까 예, 출국을 하겠네요. 오늘 오후에 이제 토론토 캠프지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도 떠났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현진 선수 하나 캠프에서 꾸준히 몸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현재 라이브 피칭을 타자를 세워놓고 공을 던지는 이 라이브 피칭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시즌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실전 등판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착해서 그럼 바로 팀 합류하나요? 토론토로? 네, 아무래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당장 18일부터 열립니다. 류현진 선수가 소속돼 있는 토론토는 19일 볼티모어와 첫 시범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등판 일정이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내에서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뭐 시차 적응만 마치면 곧바로 출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제 노사 합의 소식이 전해진 그 11일이었죠. 그동안 함께 훈련했던 하나 선수들과 좀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구단에도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 또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저도 겨우 내내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지가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바로 등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배치기 정도는 어디가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류현진 선수 이번에도 토론토 1선발 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14승을 따냈지만 데뷔 첫 두 자릿수 패배 10패를 당했고요. 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평가가 좀 다소 박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류현진 선수는 에이스 자리를 지킬 것 같은데요. 실제로 CBS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선발로 류현진, 2선발 베리오스, 3선발 가우스만, 4선발 마누아, 5선발 기구치 선수를 꼽았는데 일단 토론토 선발진은 모두 두 자릿수 승수가 가능한 투수들로 채워졌는데요. 예. 여기서 현지에서는 선발진만 보면 류현진이 단연 에이스를 맡아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에이스 류현진. 토론토 뭐 가을 야구 이번에 한번 해야죠. 네. 다른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네,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 또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는 일단 일찌감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스프링 캠프가 열리면서 이들도 좀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하성 선수의 경우 1월까지는 고척돔에서 키움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해 왔었거든요. 예. 이정우 선수에 따르면은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정말 손이 완전히 다 까질 정도로 열심히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츠버그 박효준 선수는 국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스프링 캠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와 박효준 선수는 아직 팀 내 입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도 아메리칸 리그처럼 지명타자가 도입되는 건데요. 아, 지명타자 생겨요? 네, 그만큼 오. 출전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아, 그럼 이거 투수가 홈런왕 하기 좀 힘들어지겠는데요. 누굴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겠죠. 네. 예. 국내 KBO 리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KBO가 이대호 선수가 공식 은퇴 투어 프로그램에 갖는다라고 했고요. 이거 벌써 이대호 선수는 이제 재계약을 3년 전에 하면서 은퇴를 하겠다. 올해를 끝나고 은퇴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최근 단장 회의라고 하죠.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여서 이대호 선수에게 은퇴 투어를 열어주는 걸로 합의를 했고 오늘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KBO 리그에서 이렇게 은퇴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요. 2017년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의 두 번째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랐다고 하면서 좀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시는 만큼 올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은퇴 투어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각 구단 먼저 경기 전에 네. 저 은퇴합니다라고 다른 원정 구단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원정 예. 관중석에. 그러면 또 구단에서 원정팀 구단에 그러니까 홈팀이죠. 상대 홈팀 구단에서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보통 많이 등장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뜻깊은 투어가 이제 계속 진행될 이대호 예정입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인회를 하고 싶은 그런 좀 열망, 의지도 좀 드러냈는데요. 다 함께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를 보러 오시는 그 팬분들을 위해 같이 사인하고 또 같이 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좀 이벤트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좀 전했습니다. 저도 갈 거예요. 대오. 은퇴라니 아쉽습니다. 자, 이제 시범 경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몇 경기 치르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도움을 안 주네요. 그렇습니다. 12일 날 이제 시범 경기 시작됐는데 그 12일 개막전에서는 모두 5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렸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또 비가 내려서 고척돔 경기를 제가 나머지 경기 모두 취소됐고 그리고 오늘도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T와 두산전이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시범 경기는요. 우천 취소된 경기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취소입니까? 네, 수년이 맞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도 아쉽게 이틀 동안 6경기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를 짚어주시죠. 네, 주말 경기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12일 시범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기아는 에이스 양현종의 호투에 힘입어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타선도 장단 12안타를 때려내는 등 투타 조화가 빛났습니다. 예. KT는 시범 경기를 앞두고 이강철 감독을 포함해 1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좀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거든요. 이를 상대로 LG가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산에서 난타전 끝에 SSG가 롯데를 8대5로 제압했고요. 대구에서는
선수는 삼성이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워 9대7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고척돔에선 키움이 두산을 상대로 5대2로 웃었는데요. 이튿날인 13일엔 전국 비록 고척돔 경기만 열렸는데 역시 키움이 5대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이 이틀 연속 졌어요. 네. 올해는 조금 영 힘을 못 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직은 시범 경기 초반이라서 지금 정도는 100% 전력이 아니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경기부터는 아마 베스트 정예 전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기아와 NC 지난주에도 주목해 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성범 선수가 NC를 떠나서 네. 기아 유니폼 입고 NC로 가고 경기를 했으니까 처음으로 방문하는 자리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갔다 오셨습니까? 다녀오진 못했고 저는 나성범 선수 오기 직전까지 창원에 있었는데 예. NC 선수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나성범 선수가 그만큼 NC에서 차지하는 이 입지가 컸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네. 오면 어떻게 한다,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는데 실제로 나성범 선수가 방문을 해서 경기까지 치렀는데 뭐 안타는 때려내지 못했지만 2타수 무안타 1득점을 올렸고 경기 전으로 선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회유하는 장면에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도 뭐 이것은 이제 뭐 친정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적한 선수들에게 좀 여쭤보면은 네. 굉장히 기분이 되게 묘하다고 하더라고요. 묘하다. 예를 들면 뭐 항상 1루 쪽 그 덕아웃을 쓰다가 뭐 3루 쪽 덕아웃을 가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고. 네, 여러 가지가 좀 어색하고 좀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혜진 기자는 시범 경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개막전이었죠. 키움과 두산의 경기가 펼쳐졌던 고척돔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연습 경기에 나서긴 했지만 그 키움 푸이그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좀 삼진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약간 등장만으로도 딱 시선을 모으는 게 역시 스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뭔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푸이그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볼까요? 네. 사실 뭐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은 그 표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룰인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존. 네. 공이 딱 들어왔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은 눈이 동그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푸이그는 어땠습니까? 푸이그 선수는 일단 먼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존을 익히는 과정이다. 존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요. 일단 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요. 네. 푸이그 선수가 첫날 12일에 삼진 2개를 다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13일 경기에서는 좀 초반 공을 많이 건드리면서 1, 2회 말 잇따라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는데 하지만 안타도 때려놨는데 마지막 타석 원래는 5회까지 타석을 안 줄 예정이었답니다. 하지만 푸이그 선수가 홍인계 감독한테 나 한 타석만 더 달라. 안타 한번 치겠다. 네, 그랬는데 김주용, LG 김주용을 상대로 2루타를 뽑아내면서 KBO 리그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시범 경기지만 첫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또 안타를 치고 들어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선수들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이파이브하는 그 모습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승타를 친 기분이겠네요. 예. 사실 푸이그 선수는 12일 두산전을 앞두고 오른쪽 어깨에 좀 담 증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루타를 다음날 확실히 때려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 상태가 그래도 좀 몸 상태가 좋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경기에 나섰지만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좀 네. 실전 감각 익히는 중. 네. 이게 시범 경기에 아무리 잘해도 본 경기에서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 그만할까요? 그래도 양현종 선수가 NC를 완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참 볼거리가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출격을 했습니다. 3이닝 퍼펙트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9위를 뽐냈는데요. 이날 던진 31개 공 가운데 26개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피칭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컨디션이 아직 100%가 아니라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시즌 개막 후엔 조금 더 강력한 피칭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몰리고 있고요. 또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둥지를 옮긴 나성범 선수도 친정팀을 상대로 나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는 없었지만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첫날에. 기아가요. 야, 그러면 이제 기아는 어떻습니까? 선발 라인업이 이제 또 화려해지겠네요. 이의리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양현종, 이의리, 그다음에 뭐 임기영 투수, 그다음에 외국인 투수 또 2명까지 상당히 괜찮은 라인업을 갖췄는데 양현종 선수에서 제가 좀 덧붙일 말이 있는데요. 양현종 선수가 원래 스프링 캠프 기간에 불펜 피칭도 잘 안 합니다. 뭐 라이브 피칭 뭐 거의 안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벌써 스프링 캠프에서 불펜 피칭을 3차례 했고요.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를 거치면서 등판 횟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좀 싱싱하다. 나는 지금부터 좀 많은 공을 던져서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양현종 선수가 지금 마운드에서 올라서 힘차게 이렇게 공을 던진 것 같습니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딱 그거 아닙니까? 나 연습장 다녀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올해 뭔가 기아 좀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범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브리그 때 팀을 옮긴 선수들 또 새 얼굴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한 나성범 선수 말고도 지난 겨울에 유난히 이적 소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박혜민 선수는 홍창기 선수와 함께 LG의 새로운 테이블 세터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시범 경기 첫날부터 안타를 신고하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NC 박건우 선수는 시범 경기 첫날엔 빈손이었는데요. 오늘 창원 SSG전에선 안타를 신고를 했습니다. 유후, 역시 이제 올라오는군요. 네, NC 손아섭 선수와 KT 박병호 선수 등은 아직 출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은요? 신인들 어떻습니까? 일단 신인 선수는 문동수 선수하고 김대웅 선수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화의 문동주 선수는 복사근 부상을 당해서 2주 동안 좀 결장을 하게 되고 개막 엔트리에는 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문동주는 아직 못 보고 있군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보다 먼저 지명을 기아에 받았던 김도영 선수 10일 첫날, 그러니까 시범경기 첫날에 대주자로 나갔는데요. 도루를 6회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또 공이 뒤로 빠져서 재빨리 홈을 파고드는 이런 이종범 선수의 그 한참 좋았을 때 모습을 또 빠른 발로 보여주면서 기아 프런트 내부에서도 잘 뽑았다. 드디어 발려고 또 계보가 이어지는구나. 수비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올 시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두 분 기자가 보시기에요. 시범 경기 때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은 약간 좀 상대 팀의 약간 간을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전력으로 나가는 시점은 아마 이제 시범 경기 마지막 주에 이제 전력으로 베스트가 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첫 주에서 좀 넘어갈 때까지는 젊은 선수들도 많이 테스트하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시범 경기가 치러지고 또 있습니다. 이게 선수마다 다른 게 당장 지금 경쟁 중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뛰고요. 선발 로테이션. 네, 뭐 선발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주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선수들은 지금 아무래도 좀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조절 그리고 뭐 좋은 적응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좌익수 경쟁에 고종욱 선수, 나지완 선수, 김석환 선수, 이창진 선수가 경합하고 있는데 전부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 때부터. 그래서 김종욱 감독이 나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9회에 4명의 선수 한 2회씩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혜진 기자가 그랬어요. 롯데가 구장 리모델링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약간 기분적인 변화도 있고 아니면 또 홈런존이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직구장이 이번에 첫 실전 경기를 치렀거든요. 지난 12일 SSG와의 시범 경기 개막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아무래도 외야 담장까지 거리가 늘어났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들 특히 야수들이 느끼는 변화가 좀 크더라고요. 가령 정은 선수 같은 경우는 좌중간의 그 광고판의 글씨가 예전보다 좀 작아졌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멀어졌으니까 작아졌다 이거죠. 네. 다만 1호 홈런은 롯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SSG 임성진 선수가 때려냈는데요. 최영환 선수를 상대로 큼지막한 아치를 그려냈습니다.